김두일의 페이스북 베스트 글.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글은 조국의 나비 효과입니다. 이 글은 2019년 9월 부산 국제 인디게임 페스티벌에서 강연을 하고 서울로 올라오는 KTX 안에서 쓴 글이다. 나는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부산의 호텔에서 보았다. 그리고 자유한국당과 언론에 대한 분노가 최고조에 올랐었다. 하지만 정작 이 글을 쓰고 나는 나경원 의원실에서 연락을 받았다. 논문과 포스터는 다른데 내가 논문이라고 표현한 것이 허위사실 유포라고 했다. 나는 그 연락을 받은 후 검찰개혁과 조국대전 책을 쓰기로 결심했다. 이 글은 좋아요 14,975개, 댓글 1,300개, 공유 6,288개의 글입니다. 이 글은 조국 백서에 실린 글입니다. (2019년 9월 8일) 조국의 나비 효과. 1. 동양대 최성해 총장. 청문회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도록 만들고 검찰이 조국 부인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까지 하는데 결정적인 증언을 한 동양대학교 최성해 총장의 교육학 박사 학위가 허위임이 이번에 탄로가 났다. 교육자로서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표창장의 위조와 허위 사실 청탁을 받았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최성해 총장은 본인의 학력을 위조했을 뿐만 아니라 동양대 총장 명의로 나갔던 수많은 표창장이나 공문서에 교육학 박사라고 명시했으니 이거야말로 사문서 위조가 아닐까 싶다. 게다가 최성해 총장은 석사, 학사의 학위까지도 의심을 받는 중이다. 동양대 교수들, 재학생 및 동문들은 본인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총장을 고발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 아닐까 싶다. 학력 위조는 표창장과 비교도 되지 않게 중대 범죄이다. 한편 동양대는 현재 총장의 학력 위조 말고도 수많은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는 중이다. 각종 입찰에 대한 부분까지 지금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는 이제부터 헬게이트의 시작일 것 같다. 하지만 그는 이 와중에도 표창장을 만들 때 조국 부인과 친한 세력이 있었던 것 같다는 어그로를 끌고 있는 중이다. 2. 장제원의 아들. 조국 딸을 맹비난하며 조국의 법무부 장관을 결사 반대했던 장제원의 아들이 3억짜리 벤츠로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매수, 범죄 은폐, 내 아빠가 누군지 알아? 까지 시전하는 그야말로 기성세대 뺨치는 놀라운 수액을 보여주었다. 참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가 아닐 수 없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런 현행법을 경찰은 귀가조치 시켰고 추석 이후에 조사를 한다고 한다. 이 사건으로 인해 새삼스럽게 장제원 아들의 과거가 재조명되고 있다. 고등 래퍼 출연 시절에 성매매 정황, 할머니로부터 비상장 회사 주식 45%를 단지 증여세 2천만 원을 내고 상속받았는데 그 회사가 가진 부동산이 현재 시가로 100억이나 된다는 점. 이는 장제원의 아들은 45억의 자산을 가지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과거의 주옥같은 발언과 행동들이 새삼 대중들에게 공개되면서 그는 더욱 유명세를 타고 있다. 도덕성을 이유로 조국의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했던 장제원은 이런 상황에서
본인의 의원직 사퇴 요구를 받는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조국 딸 스펙 관련해서 수십만 건의 뉴스를 다뤘던 언론들은 이 사건을 과연 얼마나 다룰 것인가? 정의로운 학생들은 여기에 얼마나 분노를 할 것인가? 궁금한 것들이 참 많다. 3. 나경원의 아들. 조국 딸의 논문 제1저자 문제를 강도 높게 비난했던 나경원도 아들이 고등학교 시절 의학 논문 제1저자로 등록이 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IEEE EMB 산하의 명망 있는 바이오 엔지니어링 국제학회 EMBC의 공동 저자로 서울대 소속의 3명의 저자와 공동 저자로 등재되었고 무려 1저자로 등록되었다. 또한 이 논문을 바탕으로 지역 과학 경진 대회에 나가 수상을 했다는 수상 경력까지 해당 지역 신문에서 확인되었다. 이를테면 서울대에 있는 교수 및 학자들과 나경원의 아들은 공동 저자로 논문을 작성했고 1저자가 되었으며 과학 대회에 해당 논문을 제출해서 수상을 했고 이 스펙으로 예일대학교에 입학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대 해당 랩에 이 컨퍼런스가 실적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는데 BK까지 해당되고 예일대 입학에 이 스펙이 사용되었다면 조국 딸의 논문과는 비교 불가의 엄중한 사안인 것 같다. 서울대 총학은 이 사안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할지 궁금하다. 한편 이 와중에도 나경원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밀란 수준의 국민 저항이 일어날 것이고 한국당은 그 저항에 함께 가겠다고 밝혔다. 4. 장학금. 서울대 학부생은 84%, 대학원생은 95%가 장학금을 받는다는 것을 이번 청문회를 통해 처음 알았다. 학부생 평균 200만 원, 대학원생은 평균 344만 원을 받는다고 한다. 현재 서울대 재학생의 74.7%가 최상위 소득 계층에 속해 있다고 한다. 또한 부산대 의전원 학생의 경우 95%가 장학금을 받는다. 극히 일부 학생들만 장학금을 받고 그 중에서도 가난하거나 성적이 특출한 학생들만 장학금을 어렵게 받는데 조국 딸이 그 기회를 빼앗아갔다고 주장하던 수많은 언론들과 본인의 신분을 이용해 다른 학생의 장학금을 박탈해 간 것이라고 분노하며 시위하던 학생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설마 장학금을 못 받은 5%에 들어간 것이 억울해서 시위를 한 것일까? 그래서 마스크를 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이 장학금을 받은 것을 반복해서 사과하고 본인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과 무관하게 다시 방법을 찾아 장학금을 환원하겠다고 말하는 조국 후보자의 인격은 진심으로 대단하다. 5. 박지원과 표창장. 청문회 때 박지원은 조국을 자신의 앞으로 불러 스마트폰으로 조국 딸이 받은 동양대 표창장 사본을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다. 이 장면은 정말 박지원이 현존하는 유일한 정치 구단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모습이었다. 박지원의 퍼포먼스는 사실은 방송 카메라와 기자들에게 보여준 것인데 이 때문에 검찰이 표창장 관련한 기소가 아무런 증거도 없이 기소가 되었다는 것이 세간에 알려지게 되었다. 좀 더 설명하자면 표창장 원본이 검찰에게 있어야 증거로 인정되는 것인데 증거 능력이 없는 사본만으로
검찰이 기소를 한 것이고 그것을 박지원이 온 국민에게 보여준 셈이다. 검찰을 매기는 것이기도 하고 조국에게 정치적으로 신세를 지게끔 만든 것이기도 하다. 대단하다. 할 수 없이 검찰은 오늘 조국 측에 원본 제출을 요구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냐면 피해자에게 증거를 찾아오라는 것과 다름없다. 기소 후에는 관련 건으로 추가적인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제출을 하라는 것이지만 상황이 정말 우프지 않을 수 없다. 김학의 영상을 보고서도 판단을 못하던 검찰이 표창장은 사본만으로 기소를 한 것이니 말이다. 대한민국 검찰이 어쩌다가 이 정도까지 무능한 모습을 연출하게 되었는지 이건 비아냥이 아니라 진심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한편 검찰은 이제 조국 딸도 공동정범으로 소환 검토한다는 내용을 언론에 흘리고 있는데 제발 그런 막장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미 판세는 기울었다. 6. 대통령의 시간.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돌아왔다. 아마 내일쯤 조국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하지 않을까 예상한다. 임명 강행이 아니다. 인사권자의 정당한 권한을 발휘하는 것이니 정식 임명이 맞다. 임명 강행은 잘못된 표현이다. 태풍 링링 때문에 온 국민이 재난 피해를 대비해야 하니 주말에 정식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이라 생각된다. 지금까지 언론의 공격, 자유한국당의 공격, 검찰의 공격이 이어지는 힘든 시간이었다면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이다. 이러한 대통령의 시간이 지나면 진정한 사법개혁의 시간이 비로소 시작될 것이다. 개혁의 과정은 길고 지루하더라도 지치지 않고 응원할 작정이다. 감사합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희망입니다.